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떨리는 숨소리.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나만 빼고 갔어. 나보고 집 좀 봐달래. 아무렇지 않게. 엄마, 나 지금 너무 창피해. 가게의 셔터를 막 내리려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손목을 먼저 잡아 끌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숨이 짧고 젖어 있었습니다. 말끝이 자꾸 끊기고 그 사이로 삼키는 울음이 끼어들었습니다. 선희는 통화를 끊지 못한 채 한쪽 손으로 셔터 자물쇠를 다시 걸었습니다. 오늘은 닫는 일이 끝이 아니라고 직감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스피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딸의 흔들리는 숨이 가게 안으로 퍼지면 이 가게에 쌓인 수십 년의 소음과 먼지가 그 숨을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가게 안쪽 재봉틀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딸에게 미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딸은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새벽에 짐 끄는 소리에 눈을 떴고 거실 불빛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코트를 챙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웃으며 가족끼리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했고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딸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부탁처럼 말했지만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남겼습니다. 집을 챙기고 강아지 밥을 주고 집을 어질러 놓지 말고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 일 없게 하라고요. 선희는 그래도 너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로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먼저였습니다. 딸이 오늘 새벽에 느꼈을 자기 자리의 상실을 선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딸은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역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선희의 심장은 그 지점을 지나며 천천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자신만 없었다고요.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딸은 마치 지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뜨겁게 끓기보다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분노는 폭발하는 게 아니라 결심이 될 때 더 무섭다는 것을 선희는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희는 딸에게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무너진 자리에 서서 또 무언가를 하면 그 집은 그걸 또 이용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단지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구에게도 전화 받지 말고 문을 잠그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잠이 오지 않으면 불을 끄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요. 견디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가게 불을 다시 켰습니다. 재봉틀 위에 덮인 천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가 열어야 하는 문은 지금이구나라는 판단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선희는 가게 뒤편 좁은 계단을 내려가 작은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은 손님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선희가 세상을 향해 숨겨둔 가장 단단한 정리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선희는 딸의 마지막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선희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딸이 아니라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참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선희는 창고 안쪽에서 작은 서류함을 꺼내셨습니다. 그 위에는 손때가 탄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내용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정산, 연락처, 증빙.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종이 뭉치였지만 선희에게는 딸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먼저 장태식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인데도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잠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목소리로 컨디션을 숨기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희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명의로 나가는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리라는 단어 속에는 분노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경계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확인만 하셨습니다. 당장 중단할 항목과 유예할 항목을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딸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선희는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것으로 지키는 행동만 하겠다고 마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선희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설명 대신 짧게요. 오늘은 쉬셔야 하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잠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딸이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의 마음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박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선희는 가게 안에서 평소처럼 천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평소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선희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체면과 편의를 위해 딸이 희생되는 구조를 끝내겠다고요.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기대와 침묵이었습니다. 선희는 침묵을 거두고 기대를 접고 돈은 법과 절차로 정리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태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희 명의로 묶여있던 정기결제 일부가 확인되었고 그중 딸과 무관한 항목을 우선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정이 아닌 숫자와 절차로 일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는지 다시 느끼셨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선희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이미 자신을 깎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길 바라셨습니다. 선희는 마침내 결심하셨습니다. 오늘은 가게를 일찍 닫을 것이고 내일은 딸을 데리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딸의 인생 쪽으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괌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화면 속 가족 사진을 보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웃는 얼굴들, 반짝이는 조명, 가벼운 안부들. 그 사이에서 하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자리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여행지로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는 말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예민해.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어른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런 말들이 하린의 목을 더 조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린은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이 맞나?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행 이야기 같으면서도 결국 돈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 처리해달라, 알아서 해두라, 집이니까. 하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화를 낼 힘도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가장 쉽게 내가 잘못했나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선희는 이 소식을 태식에게 들으셨습니다. 태식은 간단히 보고하셨습니다. 여행지에서 할인을 배제한 뒤 할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흐름이 반복된다고요. 선희는 분노를 말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를 고르셨습니다. 이제는 할인에게 사실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면 할인은 다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할인에게 내일 오전 가게 뒤쪽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오래 숨겨둔 작은 사무 공간이었습니다. 할인은 왜요? 라고 물었고 선희는 당신이 숨 쉬어야 할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할인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네. 라고 보냈습니다. 할인이 계단을 내려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게 안쪽에 먼지와 첫 냄새가 아니라 종이와 나무의 냄새가 났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과하게 화려하지 않게, 그저 정돈된 방식으로요. 할인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한 장 한 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선희는 엄마가 부자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희가 보여준 건 자립을 위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임대계약 초안, 생활비를 끊기지 않게 하는 구조, 할인이 원하면 당장 옮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의 열쇠, 그리고 상담센터 예약 메모였습니다. 할인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할인이 원했던 건 거대한 돈이 아니라 도망쳐도 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선희는 할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따뜻한 물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할인은 물컵을 잡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다시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선희가 왜 조용히 살았는지, 왜 모른 척했는지, 왜 할인의 결혼을 흔들지 않으려 했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왜 더 이상 조용할 수 없는지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선희는 그 질문을 바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할인이 스스로를 탓하는 버릇은 오래된 상처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다만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희가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만들 시간이라고요. 할인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앞으로의 모든 사건을 바꿀 시작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메모장에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2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돈과 제 마음이 당연히 쓰이는 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는 존중이 있을 때만 하겠습니다. 적고 나서도 손이 떨렸지만 지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톤은 다급했지만 결은 익숙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할인에게 해결을 맡기는 말투였습니다. 할인은 예전처럼 제가요?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메모장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리셨습니다. 할인은 짧게 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야기할 수 없고 돌아와서 상담을 포함한 대화를 하자고요. 할인은 그 문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태식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할인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일정부터 잡아달라고요. 머물 곳, 상담 일정, 필요한 서류 정리. 선희는 상대를 흔드는 방법이 아니라 할인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선희의 가게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요. 선희는 차분하게 하나씩 안내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 일정표처럼 현실적인 순서로요. 할인은 그 순서를 들으며 비로소 내 삶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괌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가족끼리 분위기 망치지 마. 할인은 그 문장을 읽고도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죄책감 대신 선명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분위기를 망친 적이 없고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지워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의 할인은 어제의 할인과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참는 이야기가 아니라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할인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 몸이 먼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셨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작은 알림음에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나지 않으셨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목에 걸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루를 버티는데 안쪽에서는 계속 무엇인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희께서는 할인의 얼굴빛을 보며 이제 더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이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희께서는 태식에게 일정부터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셨고 할인께는 오늘 하루만큼은 몸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대답을 늦게 하셔도 괜찮고 무엇보다 본인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걸 무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날 오후 할인께서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메모장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고 그 옆에 조용히 추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힘든 장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글을 쓰는 동안 손끝이 자꾸 떨렸지만 할인께서는 그 떨림을 억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떨림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몸의 기록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고 싶으셨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락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요구는 더 짧아지고 톤은 더 딱딱해졌습니다. 할인께서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명을 붙이고 상황을 풀어주려 애쓰고 끝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리가 늘 자신을 지우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선희께서는 할인이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도록 길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남기고, 내일은 상담을 받고, 그 다음은 본인의 안전한 생활 기반부터 세운 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순서였습니다. 할인께서는 그 순서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삶이 다시 구조를 갖추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끝에서 할인께서는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괌에서 돌아온 메시지 하나가 할인의 눈앞에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본인의 결심을 확인해주는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인께서는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켜기 전에 노트부터 펼치셨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 문장들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할인께서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단단히 세우셨습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작아져 왔는지, 어떤 순간에 본인을 포기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요.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할인께서는 너무 오래 겪어오셨습니다. 선희께서는 태식에게 부탁해 정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통장, 결제, 정기 지출, 공동으로 묶여 있는 항목들, 집과 관련된 서류들, 연락해야 할 곳과 연락하지 말아야 할 곳까지요. 할인께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며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절차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여행지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할인께서 응답을 늦추자 더 강한 말이 오갔고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할인께서는 그 문장들을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핵심만 기록하셨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사실로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희께서는 그 행동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싸움은 오래 남지 않지만 기록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께서는 그날 오후 상담센터 예약 확인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예약 시간, 준비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상담의 방향 체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인께서는 그 문항을 읽으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본인을 살리기 위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선희께서는 할인께 작은 가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넣으셨습니다. 여분의 옷, 약, 충전기, 서류 사본, 그리고 할인이 좋아하는 향이 나는 작은 핸드크림. 대단한 물건이 아니라 할인이 다시 나도 돌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할인께서는 그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자신의 편을 들어도 괜찮겠다고, 본인의 삶을 본인이 편들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담을 앞두고 할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흔들림을 만드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본인의 습관이었다는 걸 깨닫고 계셨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셨습니다. 과장된 위로도 누군가를 탓하는 말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께서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히 말씀드리셨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담사는 할인께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제가 미안, 제가 잘못. 그 단어들이 관계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희께서는 상담을 마치고 할인을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인께서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넘기는 모습을 보며 선희께서는 마음속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느끼셨습니다. 큰 결심은 보통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식사 한 숟갈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법률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선의께서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할인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한 길을 묻고 확인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할인을 더 덜 흔들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부로 말하거나 쓰지 말아야 하는지요. 할인께서는 그 상담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인께서는 별거를 고민하셨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수십 번 마음이 바뀌셨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도 있으셨습니다. 선의께서는 그때마다 할인께서 자신을 탓하는 문장을 쓰지 않도록 돕기만 하셨습니다. 대신 할인의 생활을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옮길 수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머물 곳, 생활비 흐름, 연락 창구,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안전망까지요. 한편 준호 쪽에서는 점점 더 조급한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태도가 달라지자 관계의 주도권이 흔들린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께서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상담과 기록, 그리고 선의의 준비가 할인의 마음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인께서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으로 체크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문장을요.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할인께서는 본인의 내면에서 아주 조용한 용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준호가 귀국한 뒤 할인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면 또다시 죄책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할인께서는 상담에서 정리한 대화의 기준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할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습니다. 선의께서는 할인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챙기셨습니다. 할인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요. 큰 사건보다 작은 생활이 무너질 때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선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할인께서는 결국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서로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인께서는 참아온 시간과 바뀌지 않은 구조를 비교하셨고 그 비교는 할인의 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동시에 본인의 감정도 정리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가 아니라 본인을 돌보는 마음이 드디어 생겨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듯한 연락을 해왔을 때 할인께서는 그동안 같았으면 흔들렸을 문장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할인께서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자신에게 남기는 느낌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다시 숨막히게 만든다는 걸 깨닫자 할인께서는 본인의 선택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선의께서는 할인의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확인하셨습니다. 할인께서 원하는 결말이 무엇인지요. 할인께서는 오래 고민한 끝에 답을 정리하셨습니다. 평온한 하루, 밤에 잠드는 것, 아침에 숨이 가벼운 것, 누군가의 표정을 눈치 보지 않는 것. 할인께서는 그 목록을 말하는 동안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할인의 결심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할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인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괜찮은 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셨습니다. 짧은 산책, 따뜻한 물 한 컵, 창문을 여는 일, 작은 정리.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할인의 표정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어느 날 선희께서는 할인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래전 할인이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요? 할인께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꿈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희께서는 그 꿈을 크게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게 시작하도록 돕기만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둘러보고 동네 흐름을 보고 필요한 비용과 일정부터 현실적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공간에 첫 향이 퍼졌을 때 할인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차가 끓는 소리, 찻잔이 닿는 소리, 문이 열릴 때 나는 종소리. 그 소리들이 할인에게는 살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리셨습니다. 손님으로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할인께서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 속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걸 체감하셨습니다. 선희께서는 가게 한쪽에서 할인의 동선을 지켜보셨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굳어버렸을 얼굴이 이제는 차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하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상대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딸의 얼굴에서 되찾는 것이라고요. 할인께서는 어느 날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록 없이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선희께서는 태식에게 새로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지역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수선 수업을 열어달라고요.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기술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선희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던 오후 할인께서는 찻잔을 닦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숨이 덜 흔들리셨습니다. 이제 할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시작이었습니다.